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짱짱 창주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6월 모의평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6월 모의평가 분석 강의는요, 진짜 중요한 강의입니다. 선생님이 유튜브에다가 무료로 공개를 하겠지만 아마 많은 학생들이 보지는 않을 거예요. 쌤이요, 예전에 EBS에서 대표 강사로, 국가대표 강사로, 또 전속 강사로 오랫동안 있을 때 이런 분석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많은 친구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EBS 강사로 있을 때는 많은 친구들이 봤기 때문에 그럴 것 같죠. 자, 지금 쌤이 더 리얼하게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6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명확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강의는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강의. 지금 강의를 들어와서 보는 친구들은 아마도 럭키, 행운일 겁니다. 왜? 올해 수능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쌤과 같이 충분히 분석해 보면서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적을 알아야 되죠. 우리 시험 문제가 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럼 쌤이랑 같이 6월 모의평가 같이 분석을 해볼 텐데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모의평가 여러분들 연습하라고 모의평가라는 거를 보잖아요. 그런데 그거 알아요? 나름대로 평가원에서는요,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이 출제 연습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실제 올해 수능에 낼 난이도, 낼 유형, 또 어떤 것들을 어떻게 내야 될까를 실제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 수능에도 큰 문제가 없으면 그와 비슷한 유형으로 비슷한 난이도로 비슷한 문제들을 출제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한번 해보고 9월 달에 한번 더 확인해보고 그리고 오케이 되면 수능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이 모의평가에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를 분석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쌤이요, 어떤 여러분들 여기저기 분석 코너 보면 그냥 이렇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쌤은요,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매년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있어요. 분석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를 놓고서 올해는 이 문제가 계속 나올 거다, 어떻게 나왔다, 예전에 어떻게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아직 시험 문제를 안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어야 정상이에요. 지금 가능하면요, 뭐 2학년 친구들이 볼 수도 있어요. 1, 2학년 친구들이 이 강의를 볼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올해 시험 보는 친구들이 꼭 봤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시험 봤던 시험 문제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다운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문제를 같이 보면서 쌤이랑 같이 분석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쌤은요, 선생님이 올해 수능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 짱파이널 교재를 만든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교재에도 선생님이 지금 분석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있는데, 선생님이 그 교재에서 한 장을 사실 뜯었어요. 뭘 뜯은, 이 교재 안에서 뜯은 건데, 올해 수능 출제 유형 및 출제 빈도 이래갖고 어떤 문항들이 출제가 된다, 그 유형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게 있는데, 선생님 여기다 표시해 가면서 같이 여러분들과 보려고 준비를 미리 좀 했습니다. 선생님 여기다 전부 다 표시를 해놨는데, 자, 일단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할게요. 1부에는 공통 과목 수완, 수투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6월 모의평가에 몇 명 시험 봤는지 아세요? 한 40만 명 정도 시험을 봤습니다. 39만 뭐 얼마인데요. 수학을 좀 안 본 친구들이 좀 있고요. 그중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이 21만 8천 명 정도,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이 14만 6천 명 정도,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2만 9천 명 정도, 3만 명이 좀 안 되네요. 예, 그 정도 선택을 했네요. 자, 일단 쌤이랑 6월 모의평가 수완, 수투 공통 과목부터 한 문제 한 문제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간단하게 2점짜리 문제로 나왔는데, 근데 여기 지수에 보면 지금까지 안 나왔던 게 나왔어요. 자, 최근에는 1번 문제로 지수의 계산 문제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예전에 한 몇 년 전, 4, 5년 전 이상 전에는 로그의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1번 문제로는 지수 계산 문제인데, 그런데 이번엔 특이하게 지수에 무리수가 들어가 있는 거였는데, 근데 실제 수능에도 무리수가 나올까는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더하면 간단하게 지수끼리 더하면 무리수가 없어지는 그 패턴밖에 못 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문제가 좀 지금까지 안 나오던 패턴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 무리수가 나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맞출 수 있도록 준비는 해야 되겠죠. 자, 1번 문제는 매번 나오던 거예요. 자, 2번 문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2020
수능까지, 그러니까 작년 수능이 아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적분법에서 부정적분을 공부하는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최근에 부정적분 모의평가든 수능에든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작년에 모의평가 2번, 수능까지 나왔습니다. 뭐가? 이 패턴에 이 문제가 나왔어요. 거의 이 문제가. 자, 그리고 올해는 또 나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쌤도 많이 했었어요. 자, 작년 한 해 반짝하고 나왔는데 이 패턴이 앞으로 평가원에서 계속 출제하고자 하는 패턴인가 하고 6월 모의평가를 되게 기대를 했는데 역시 6월 모의평가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작년에는요, 모평 2번하고 수능에 주관식 문제로 나왔어요. 간단한 쉬운 문제로. 그런데 2점짜리. 자, 2점이라고 하기엔 좀 무겁죠. 네, 여러분들이 부정적분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과연 실제 수능에도 2점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이 문제는 앞으로 고정화될 확률이 많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꼭 점수를 따야 되는 친구들, 선생님 전 4등급, 5등급이라도 해야 되는 친구들은 꼭 이 패턴에 대한 연습을 여러분들이 꼭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는요, 선생님이 짱 쉬운이라고 하는 짱 쉬운 소환수투 이런 거 보면 이 문제들 많이 연습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3번.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이번 교육과정부터, 그러니까 작년 수능부터 삼각함수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수능 출제가 뭐가 나올까 예측하는 쌤들은요, 그거에 대한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삼각함수는 이제 도대체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냐. 자, 작년에는 새로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어렵게 안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충분히 삼각함수라는 단원이 우리 친구들 원래 괴롭히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고등학교 1학년에 있다가 2학년으로 보냈다가 또 이과로 보냈다가 막 이렇게 삼각함수가 이제 어려운 단원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쉬운 문제도 내지 않겠느냐. 그래서 쉬운 문제가 어떤 게 나올 거냐라고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데 호도법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뭐 사인 6분의 7파이의 값은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됐는데, 자, 이 문제 탄젠트 값을 알려주고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구하는, 물론 4분면까지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것을 물어보는 삼각함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를 앞쪽에서 기본 문제로 냈다라는 건데 작년 수능에도 냈습니다. 작년에는 사인을 알려주고 탄젠트를 물어보는 문제로 냈었죠. 그렇다면 벌써 2년 연속 이렇게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이 패턴, 삼각함수에서 하나를 알려주고 나머지 것의 값을 구하는 패턴이 이제 수능에 또 고정 코너로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둡시다. 연습해야 돼요. 쉬운 문제로. 자, 이 문제. 쌤은요, 솔직히 올해 확률 반반. 올해 수능에 이 문제 안 나오지 않을까. 왜? 이제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그 수학적 의미에 비해서는 너무나 쉽게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빠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난번 예비 시행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예비 시행이라고 하는 거는요, 작년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평가원. 내년에 수능을 이런 식으로 낼 겁니다라고 하고 우리 선생님 이 책에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수능 예시 문항 해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문제 꼭 봐둬야 돼요. 6월 모의평가 못지않게 평가원에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능 예시 문항 내년에 이런 식으로 낼 겁니다 라고 했는데 거기 있었어요. 선생님 예시 문항이 있었지만 그래도 반신반의했는데 6월 모의평가에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들 6월 모의평가가 작년까지의 6월 모의평가하고 지금하고는 전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예전에는 6월 모의평가에는요, 시험 범위가 다 안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시험 범위가 줄어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문제를 내다 보니까 6월에 나왔지만 수능엔 안 나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6월 모의평가는 큰 특징이 있죠. 수완수투는 어차피 전범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완수투는 6월 모의평가나 9월 모의평가나 둘 다 수능 패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문제가 올해 수능에 출제될 확률 90% 이상이라는 거죠. 이 문제 여러분들 잘 알죠. 단지 차이점은 예전에는 이렇게 끊어진 데가 2개였다면 이번에는 3개가 나왔다라는 것 정도고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문제일 것이다.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이 문제는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5번 짠 이게 왜 안 될까요? 짠. 자, 넘어갔습니다. 아유, 힘드네요.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하고 있는데 자, 얘가 뭐냐면 그냥 미분계수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미분계수.
자, 이 문제가 선생님 보고 깜짝 놀랐어요. 5번인데? 미분계수 문제? 왜 깜짝 놀랐냐면 예전에 미분계수 구하라 문제가 꾸준히 최근에 출제가 됐어요. 출제 확률 한 70% 정도로 3년에 2번 정도는 수능에 나왔는데, 근데 그때는 fx를 간단한 다항식 3차식 정도로 줬는데 이번엔 곱의 미분을 해야 되는, 그래서 난이도를 올렸죠. 이번 수능이 난이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되는 대표적인 문항 기냥 미분계수가 아니라 곱의 미분법을 하는 미분계수의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수능에서도 그냥 미분계수 구하라기보다는 곱의 미분을 해라. 예전에 간단한 계산 문제로 미분계수 이렇게 구하는 문제나 정적분의 계산 문제가 있었는데 둘 다 출제가 최근에 안 되고 있다. 이제는 안 될 확률이 꽤 높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곱의 미분 기억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6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공부하면 수완 수투 교과서를 공부하면 수투를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어디까지 갑니까? 적분까지 공부해야 되잖아요. 자,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자라고 아마 선생님들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친구들이 미부적분에서 적분 넓이 그러면 되게 어려워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죠. 기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교과서 대표 예제 수준의 기본 문제를 하나 출제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적분에서 넓이 문제는 자주 등장하는데 좀 쉽게 출제를 했네요. 자, 7번. 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일반항에 관련된 문제는 꾸준히 등차 아니면 등비 둘 중에 하나는 꾸준히 나왔는데 이번 시험에서는요. 저 뒤에 보면 주관식에 등비가 나오는데 등차는 조금 까다롭게 낸 것뿐이에요. 근데 그래봤자 합의에 관련된 얘기죠. 최근 수능에 몇 년치 보면요.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에 합에 관련된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합에 관련된 문제도 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 공식, 그다음에 AN과 SN 사이의 관계, 합 공식 이것들까지 예전에 안 했지만 이제는 공부를 좀 더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8번 문제. 이거는 대표적으로 너무나 자주 나왔던 패턴이에요. 그러나 자, 연속이 되어라. 함수 연속이 기본 문제로 많이 나왔는데 문제는 요거. 얘가 간단한 함수로 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합성함수 아니면 fx 곱하기 fx의 곱 그래서 함수를 두 개를 주고서 fx, gx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만 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둘을 이거는 합성함수로 생각해도 되지만 fx 곱하기 fx로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데 함수의 연속은 많이 나왔던 패턴이니까 여러분들 연습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요. 자, 이제 9번. 자, 얘가 뭐죠? 제목이 수열에서 수학적 귀납법이죠. 예전에요.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수학적 귀납법만 내가 책을 한 권 공부한 기억이 나요. 수학적 귀납법만 책을 한 권 공부했어요. 책 제목이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그만큼 수학적 귀납법이 어렵고 문제도 많이 낼 수 있었는데 이제 점점 난이도가 쉬워지다가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 문제가 수능에 최근에 몇 년 전까지 좀 꽤 됐죠. 한참 나왔었어요. 그러다 수학적 귀납법을 이제 어렵게 내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수학적 귀납법을 안 가르칠 수 없어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래서 귀납법, 증명법보다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것, 증명보다는. 그래서 이항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다음항을 찾아내는 이 정도. 그래서 4번째 항을 구하여라, 5번째 항을 구하여라 정도의 쉬운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 이제 패턴에서 수학적 귀납법이 다시 난이도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너무 쉬운 것보단 그래도 이해력은 하되 조금 추론을 이용하되 조금 난이도를 높이자. 그래서 지금 12번째 항까지 왔는데 그것도 거꾸로 가라고 줬어요.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은 되게 수학에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 추론 능력으로 물어보는 꼭 출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제 난이도를 살짝 올렸다. 그래서 난이도를 살짝 올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줘야 된다. 예전에 쉬웠던 기출문제들보다 아주 어려웠던 기출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다 약간 올리는 그런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10번은 가장 대표적인 그냥 10번은 4점이긴 한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4점. 여러분들이 노멀하게 공부했던 조금 어렵게
그래서 우리 힘들잖아요. 함수의 그래프 나오면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그래프 둘 중에 하나는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로그함수가 나왔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교과서에 세트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뭐 지수와 로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미분과 적분 이런 식으로 세트로 되어 있는 애들은 수능에 얘가 나와 이걸로 연습시키고 얘로 나올 수 있고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수능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로그함수의 그래프가 나왔다 그러면 다음 9월 달에는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나올 수 있고 수능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난이도를 보자. 이제 이 문제는 출제위원들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래프를 이해하는 수준에서 쉬운 4점짜리 정도로 내자라고 나름대로는 아마 출제위원들이 좀 정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면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안 나오고 그렇다고 너무 쉽지도 않고 그 정도의 그래프 이해하는 문제가 나오겠구나라고 예측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 문제 11번인데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페이지를 딱 11로 넘어가면서 이제 4점짜리 세 번째 문제인데 불과 세 번째 문제인데 어때요? 어렵죠? 딱 봐도 어렵습니다. 그냥 생긴 모양이 어려워요. 이제 미분, 적분 들어가면 그냥 난이도가 좀 올라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데 자, 이번 수능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모의평가죠. 수능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요거. 함수에서 fx 플러스 2하고 g의 x 플러스 2하고 gx 둘이 같다. 뭐예요? 주기함수죠. 함수의 주기성을 이용하는 거. 주기함수를 이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함수는 교육과정에 어디 특별히 가르쳐주진 않아요. 물론 삼각함수 자체가 주기함수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주기함수가 이런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꼭 삼각함수가 주기함수지 주기함수는 삼각함수야. 이건 아니에요. 주기함수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미분을 이용해서 그래프 추론하는 데도 나오고 주기함수성에 대해서 주기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상위권을 가려는 친구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얘 보는 순간 너무 쉬워야 돼요. 이거 알았어. x가 이 간격으로 똑같은 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 얘기가 너무 쉽게 나올 정도로 이 연습은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패턴이고 자 이제 수2는요 함수가 나오면 다항함수예요. 그죠? 미적분에서 우리 미적분 선택을 한 친구들이 공부하게 되는 미적분에서 나오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함수들이 아니라 다항함수다 보니까 그 함수를 난이도를 높이려면 이렇게 함수를 구간을 쪼개서 내요. 구간을 쪼개서 내거나 절대값을 붙이거나 막 이렇게 대칭을 시키거나 다른 함수를 이어붙이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죠. 얘는 구간을 쪼개서 여기는 이거 여기는 이거 그 다음에 또 요거 fx 플러스 요 표현도 나름대로 어렵죠. 평행이동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서 자신감 가져야 되고요. 이 표현 형태로 까다로운 문제는 나올 거라는 겁니다. 쌤도 출제를 많이 하는데 나도 출제할 때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이용하고 이런 패턴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이용하는 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연습할 수 있는 기본형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서 함수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패턴의 문제였습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와우, 그 다음 이제 삼각함수인데 선생님 아까 삼각함수가 작년에는 쉽게 나올 수 있지만 이제는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어요. 4점짜리 문제로 얘가 지금 딱 그림을 보면요 중학교 때 삼각비 공부했던 거 기억나죠? 어려웠지. 여러분들을 아마 중학교 3학년에서 제일 괴롭힌 게 삼각비 문제 아니었습니까? 역시 괴롭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공부한 것들을 추가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여기서 뭐 다루지 않겠지만 삼각 방정식까지 근데 여기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중학교에서 공부했던 삼각비까지 섞은 문제들 그럼 얘네들은요 난이도를 한없이 올릴 수도 있어요. 왜? 아이디어가 와 이렇게 하면 되네 이게 생각 안 나 못 푸는 그런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방법이 없어요. 공식들, 응용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연습을 이런 형태의 문제를 이제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많이 골라서 여러분들이 좀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에 대한 적응력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도 보면 이게 지금 뭐예요? 이거 13번 문제는
일반적인 함수 문제예요. 그냥 이 주기함수. 조금 전에 또 있잖아요. 여기 아까 11번에 있었는데 13번에 자 fx를 구간으로 나누어서 줬죠. 그 다음에 주기함수를 줬어요. 시그마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 함수가 어떤 함수냐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시그마 문제로 나왔어요. 시그마의 뭐 이거 계산 성질 하여튼 애매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함수를 이해하느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함수의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가 지금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출제할 때 여러분들이 함수를 이해하는 거 이거에 대한 것들이 꽤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거예요. 자, 14번은 전통적인 킬러 문제로 자주 등장하는 문제죠. 이건 예전부터 꽤 많이 나오는 미분 가능. 킬러 문제 그러면 미분 가능. 선생님이 짱 교재 중에 짱 어려운 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분 가능성에 대한 것만 한 코너로 해서 그냥 문제를 많이 준비해 놨어요. 그 문제들 연습하면 이런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여기 보면 함수를 막 이렇게 저렇게 섞었죠. 절대값도 들어가 있죠. 평행이동했지요. 그죠? 자, 이제 미분까지 이용하는, 그러니까 아까는 그냥 함수만 갖고 했다면 이제 미분까지 들어가면 함수에 미분에 들어가면은 미분 가능성 또는 그 값을 알려주거나, 그죠? 또는 연속이다 아니다 이런 말들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미분을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는 뭐 주기함수, 절대값, 구간 자르고 이 정도였지만 미분까지 이용하면 그것들에다가 미분 가능성, 연속 또는 극값 또 실근의 개수 이런 것까지 알려주고 그래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추론하는 형태의 이건 자주 나오는 대표적인 형태의 문제다. 그래서 특이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프 추론해야 돼요. 자, 특이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객관식 맨 마지막 보통 객관식 주관식 맨 마지막 문제는 킬러 문제죠. 네, 킬러 문제에 뭐가 나왔니? 삼각함수 문제가 나왔어요. 삼각 방정식 이용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도 이제 9월 모의평가 올해 수능이 되게 기대가 돼요. 과연 15번이나 22번 킬러 문제 중에 한 문제는 삼각함수가 나오지 않을까. 9월 달에 또 15번이나 22번에 얘가 나온다면 삼각함수 문제가 나온다면 올해 수능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삼각함수의 킬러 문제, 삼각방정식, 부등식. 이 킬러 문제는요. 여러분들 예전에 삼각함수가 수능 시험범위 들어갔을 때 삼각함수가 킬러 문제로 꽤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예전의 문제집들을 보면은 킬러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장주쌤이 만드는 짱 어려운 교재, 어려운 수학이라는 교재에도 이걸 이용한 킬러 문제들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삼각함수를 이용한 킬러 문제,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또 연습을 해보는 방법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주관식 가볼게요. 단답형. 자, 얘는 선생님도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의외였어요. 왜? 최근에 계속해서 지수계산이나 로그계산 둘 중에 하나만 나왔었거든요. 근데 로그계산이 나왔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시험 범위가 작아서 아니요. 시험 범위 똑같은데? 로그가 하나 더 나왔네? 이 자리에 사실은 로그의 성질 문제가 지금 빠졌어요.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조금 이렇게 좀 약간 요리를 해야 되는. 그런데 주관식 1번으로 주려고 아마 제 생각에는 다른 문제에 이게 성질 문제로 있었는데 주관식 1번 문제로 줄 만한 문제가 없어서 그 문제를 변형해서 좀 쉽게 이렇게 바꾸지 않았을까. 출제하시는 분들이. 선생님이 이제 출제를 많이 해봐서 그 심리를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바뀌지 않았을까. 안 그러면 로고에 다른 쉬운 문제가 있었다면 로고의 성질 문제를 17번이나 요 정도에다 갖다 넣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쉽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로고의 계산이 나왔지만 짱주쌤의 예상은 로고의 성질로 조금 더 난이도 높여서 실제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자, 이거 17번은 우리 아까 적분에서 넓이 구하는 문제처럼 미분에서는 가장 기본이 극값 구하는 거죠. 극대극소. 그래서 극대극소에 대한 기본 문제, 역시 교과서를 잘 이해하면 풀 수 있는 문제를 하나쯤은 주고 가자. 3점짜리에서 아마 그런 식으로 교과서 형태의 저 뒤까지 미분까지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한테 점수를 주자 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예전에도 자주 등장하던 패턴이긴 해요. 자, 이거는 많이 보던 애입니다. 등차 아니면 등비 둘 중에 하나가 일반항에 관련된 문제로 항상 출제가 됐었던 그런 기본적인 많이 연습했던 문제고요.
자, 이 문제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기출문제집 많이 공부하죠. 이것저것. 근데 기출문제집을 막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최근 수능에 이게 수능은요 패턴이 있습니다. 나오다가 안 나오다 나오다 안 나오다 그랬고 이때까지 나오다 딱 끊고 이제부터는 얘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창규생 같은 또 이제 또 EBS 다른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강의를 들어야 돼요. 들어보면 뭔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거예요. 그 얘기 귀담아서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수학적 기납법 아까 얘기했죠. 증명문제. 증명문제가 올해 평가원에서 안 내기로 했는데 각종 문제집에 그 증명문제만 계속 나와 있는 거야. 심지어는 EBS 파이널 교재에도. 근데 올해 안 나올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 애들은 친구 학생들은 그 어려운 증명 문제를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죠. 올해 안 나올 건데 안 나왔죠 당연히.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자 미적분에서 저 응용 맨 뒤에 가면 속도, 가속도, 거리, 거리, 속도, 가속도 이 문제들이 있잖아요. 재작년까지는 미분을 이용해서 속도나 가속도를 이용하는 문제가 모의평가에다가 수능에다가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수능 출제 확률 80~90%로 속도나 가속도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작년 6월 모의평가에 적분에서 반대로 적분에서 적분을 해서 가는 속도 가속도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적분하면 위치라든지 이동한 거리, 경과거리 이 문제죠. 적분을 하게 되면 똑같은 속도 가속도 단원이지만 근데 작년 6월 모의평가에 그게 나와요. 뭐라 갑자기 이게 나왔네. 근데 9월 모의평가에 또 나오더라고. 수능이 어땠을 것 같아요? 당연히 위치나 경과거리에 관한 문제가 나왔죠. 작년에 그래서 선생님은 올해 되게 신경 써서 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과연 다시 미분으로 해서 낼 거냐? 적분으로 낼 거냐? 짠! 적분으로 나왔습니다. 그죠? 위치 변화량 나왔습니다. 이동한 거리 또는 위치 변화량 물으면 적분을 이용한 문제. 그러면 아마도 올해 9월에도 적분을 이용한 문제가 나올 것 같고 그러면 거의 90% 이상 수능에 적분을 이용한 속도, 가속도 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런 거를 예측하는 거예요.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알았죠? 자, 20번. 이건 뭐 그냥 맨날 나오는 정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 예전엔 출제 확률이 그렇게 높지만은 않았어요. 적지도 않았지만 근데 좀 까다로운 문제를 내는데 너무 까다롭지도 않고 그렇다고 점수를 막 주기는 싫고 상위권 친구들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적분하고 미분을 두 개 섞어서 내는 그 문제, 그 값도 나오고 이걸 양변을 미분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가 성적이 된 친구들이라면 연습을 많이 했던 친구들이라면 맞출 수 있는 패턴의 문제를 20번 정도에다가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킬러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미분과 적분을 둘 다 이용하는 문제는 킬러 아닌 까다로운 문제 정도로 출제될 확률이 높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 패턴은 이 정도 수준에서 연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21번. 이제 주관식 마지막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 문제죠. 최종 킬러 바로 전에 거.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문제도 제가 이제 고민인 거예요. 얘가 선생님은 단원을 못 정하겠어요. 어느 단원에서 냈다. 선생님은 그냥 함수라고 하고 싶어요. 함수. 역시 그냥 어떤 함수를 이해하는 문제. 물론 여기 얘 때문에 제곱근 지수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제곱근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 저는 그냥 고차 함수를 이해하는 문제?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단원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꾸준히 공부해서 함수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느냐, 근의 존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와우, 이런 게 문제가 갑자기 뚝 하고 튀어나와서 실제 수능에서도 이런 식으로 어떤 단원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수학적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이거 연습하냐 어떻게 하냐고? 몰라. 이거는 선생님도 할 말이 없네요. 여러분들이 그냥 저만적인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1학년 때 공부했던 것들을 잘 되새김질 잘 한다면 또 함수에 대한 자신감 갖고 있다면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때그때 적응력 갖고 길러내야죠. 자, 마지막 문제 22번. 전형적인 킬러 문제 뭐죠? 미분 이용해 갖고 함수의 그래프를 찾아내는 거죠. 추론해내는 거죠. 역시 여기도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합성의 형태로 줬다든지, 그리고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실근의 개수 이용한 문제가 안 나오는 해가 거의 없습니다. 실근의 개수, 함수의 그래프가 실근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어떻다, 교점의 어떤 실근의 이제 분리, 실근이 뭐 크기가 어떻다, 뭐 이런 것들, 양수, 음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미분도 이용하고, 또 여기에다가 함수가 좀 복잡하게 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여기 연속이다, 아니면 또 미분 가능하다, 뭐 뾰족하냐, 끊어졌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이용해 가지고 그래프를 생각해내는 추론 문제가 킬러 문제로 많이 나오죠. 역시 또 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던 친구들이라면 많이 봤던 패턴이야. 어렵지만. 그래서 안 봤던 친구들이라면 지금부터 많이 봐야죠. 그래서 킬러 문제를 잡으려면 창주 선생님이 쓴 짱 어려운 유형 수학을 공부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부러 수완수투 공통 문제를 분석을 해보았는데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선생님 되길 기대합니다. 아니면 이건 분명히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고 선생님이 했던 거 다시 한번 들어도 좋아요. 그래서 아니면 문제에다 좀 써가면서 선생님이 했던 멘트, 이거 중요해. 왜?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선생님 나중에 여러분들 점수 올리는 법 강의 뭐 이런 거 할 거잖아요. 그리고 선생님 강의가 이게 시리즈로 몇 개 쭉 해준다 그랬잖아요. 수능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꼭 유튜브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구독, 선생님이 유튜브 이런 강의하면서요. 생전 처음 하는 소리예요. 이 소리가. 여러분들한테 구독이라는 거 누르라고 하는 소리가. 나 진짜예요? 생전 처음. 어떤 강의들은 말한 적이 없어요. 왜? 꼭 다음 거 9월 모의평가도 듣고 그러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 볼게요.